안녕하세요. 정연의 기업승부의 정선입니다. 오늘은 그 임원 상여금 575만 원도 부인을 당했다고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는데요. 최근에 그 특별상여금 관련해서 부인당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대표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준이 없이 급여나 상여가 나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보통은 저희 나라 이제 그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우호지분으로 돼 있죠. 가족 지분이니까. 하지만 이번에 이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은 물론 임원들이 퇴사한 후에 그 다른 주주들 또 회사의 임원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세무조사라든지 그런 경우에 나가서 규정 없이 임원의 급여나 상여금에 대해서 부인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경우에 부인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 인정을 받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너무 아쉬운 거는 정말 많은 금액을 가져갔어도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 수준의 급여나 상여를 가져갔는데 규정이 없어서 부인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표님들이 정당한 급여나 상여금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부인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고 절대 내가 정당하게 받은 급여나 상여에 대해서 부인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신문기사죠. 대법 주총 안 거친 특별성과급은 반환해야 된다. 자, 이 경우는 대주주가 승인을 해서 10년간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주주가 승인을 하면 이 경우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10년 후에 10년 전에 임원들이 가져간 상여금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한 건데 임원들 입장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대주주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주총을 열었어도 결과는 똑같다. 그렇죠. 대주주가 동의를 하면 그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에 따라서 정족수는 다르겠지만 나머지 주주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주주 혼자서도 충분히 승인이 가능한 건들이 많고요. 또 나머지 임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그 A사가 전 사내이사 B씨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 자그마치 46억 원, 10년치 특별 성과급을 반환하라는 거예요. 이미 대주주가 승인해서 나간 상여금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임원의 상여는 주총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희가 주총 결의 없이 나갔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너희가 받았던 특별상여금을 반환해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특별성과급에 대한 안건은 정기주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주주가 승인했어도 우리는 이거를 원래 규정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주주총회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상법 제388조는 정관으로 액수를 정해놓지 않은 이사의 보수는 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관을 정하든지 주총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매해 주총을 열어서 임원 보수를 결정을 하고, 또 상여에 대한 것도 특별 상여금이 나갈 때는 임원들의 상여에 대해서 주주들이 주총을 통해서 결의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실상 제가 이제 많은 회사를 상담을 하다 보면 임원들이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주총을 하지 않아도, 주주들이 주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주주면서 임원이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회사가 정말 이익이 안 날 때는 대표님들이 급여를 안 가져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회사가 정말 이익이 많이 나서 그동안 못 받은 급여나 상여를 좀 챙겨갔어요. 내가 대주주니까 내가 결정에 의해서 내가 예전에 못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가도 돼 라고 판단을 해서 가져가셨단 말이죠. 그러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임원의 급여 지급 기준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면서 임원별로 한도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그냥 임원 전체에 대해서 총 급여 한도액만을 정한 후 한도액 내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기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상의 상여금 지급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총 급여 한도액만을 정한 급여 지급 기준도 적법한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에 임원 상여금이 송금 용인되는지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 임원별로 보수 규정도 정하고 상여 규정도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임원 전체에 대한 보수 한정과 상여금 한도만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어땠냐? 급여 지급 규정상의 상여금 지급 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6항에 규정하는 송금 산입 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비용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저희가 받은 급여나 상여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둔 건 아니고 전체 임원을 다 통으로 총 급여 한도만 정했는데도 인정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반대예요. 임원 상여금 구체적인 시행은 없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냥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냥 종업원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세청의 입장은 어떠냐.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지급 규정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급 규정이 없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정관 혹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네 가지죠.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송금에 삽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면은 송금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건 0원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다는 거는. 그렇다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수준 정도의 급여나 상여를 지급한 것도 송금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거죠. 큰 금액을 했는데 규정이 있으면 괜찮고 그냥 직원 수준의 급여 상여를 가져갔어도 규정 없이 가져간 것은
송금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따지기 전에 대부분 어떤 중소기업, 비상장 법인의 임원의 급여나 상여를 국세청에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면, 첫 번째, 누군가 규정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주주일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자일 수도 있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도 제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기업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사실은 어떤 법인이나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이었는데 누군가의 제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누군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면 제보가 있으면 일단은 국세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임원은 계약직이고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돈이 나갈 때는 반드시 정확한 규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규정이 있어야지만 근거가 있다는 거죠. 돈이 나간 거에 대한 근거. 그러나 근거 없이 나간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잘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문제를 삼는다면 그 누군가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 제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기세무조사나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조사를 나왔을 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가족 주주지만 회사가 너무 잘 돼서 다른 투자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인수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보를 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 실현의 근거를 반드시 제도에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위로금, 이런 임원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준하게끔 규정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고요. 또 이익 실현에 관련해서는 중간배당, 차등배당, 자사주, 종류주식 등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정관에 근거를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한 임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이 아니어도 주주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등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 정관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안전하게 우리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원의 보수나 상여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죠.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는 지금 다른 주주가 없어서 우호지분만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또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 나오면 1순위로 달라는 거 정관입니다. 조사 통지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준비해야 될 항목에서 첫 번째가 정관이에요. 규정이 있이 가져간지 없는지는 반드시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무조사는 항상 언제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 두 번째는 누군가 제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주주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임원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제도, 보수 규정, 또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임원에 관련된 책임환등, 임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식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상법 관련된 내용들, 또 자기주식 취득 방법 및 처리 규정, 또 주식 양도 제한. 정말 보통 비상장 기업에서 가족 주주지만 드물게 가족이 아닌 주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 모르게 주식을 매매하면 안 되겠죠. 어떤 기업은 제가 가족 주주여서 이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족끼리라도 서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넣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양도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나옵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아까 예고해드린 종간에 꼭 기재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 영상을 알람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이익잉여금 출구 전략 스터디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고요. 세미나 내용은 법인 이익잉여금 개인화하는 핵심 전략 3가지.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낮은 세율로 할 수 있는, 시중에는 공개되지 않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들어보실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이지만 정말 파워풀한 절세 전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일반인들한테 오픈되지 않은 정말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고 난이도가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물론 합법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인 잉여금 44억 원을 세금 없이 개인화한 성공 사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없이 개인화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보수, 상여, 퇴직금 규정 완벽하게 정비하기. 어떤 부분만 챙겨 놓으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이거를 안 챙겨 놓으셔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원 수준의 급여나 상여를 받아가시고 부인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짚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장소는 그 서초동에 있는 저희 회사 세미나 룸이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세미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 신청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대신 조금 모든 일반인들한테 오픈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신청인에 한해서만 라이브 주소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실 방법은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하기 혹은 문자로 세미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바로 들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 법인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보를 받으시려면 꼭 알림 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보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되니까 하단에 무료 상담 남기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